습니다. 자, 오전에 있었던 12시 넘겨서 끝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 문제, 또 굵직한 정치 이슈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오랜만에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결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2019년 3월에 떠나셨고 저희 시사본부는 오늘 처음 찾아주셨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예. 가족들과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다만 네. 봄이 되면 예.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기로 해서 지금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봄부터는 학생들과 만나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화상 연결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대변인 시절 여러 가지 준비도 해보셨을 것 같고 소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가장 인상적인 장면 어떤 걸 뽑아주실까요? 뭐 아주 사소한 건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인 장면이 대통령께서 회견 내내 손에 잡고 계셨던 노란 연필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인이 뭐 필기 도구로서 고급 만년필, 볼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항상 그 노란 연필을 쓰세요. 그리고 종이도 A4 용지 반장쯤 접은 그런 크기의 메모지를 쓰시는데 그 메모지에 꼭 연필로 쓰셔서 지시사항이나 원고 초안 이런 걸 수정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혹시 정책적 오류나 또 실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썼다가 다시 연필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잘 마무리를 해나가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노란 연필과 A4지 반장 접어서 이렇게 메모하시는 건 항상 그러셨던 거예요? 네, 항상 그걸 썼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부터 쭉 해왔던 습관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자회견 각본 없이 진행한다고 뭐 이전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만 이번엔 첫 채팅 질의가 좀 있었기도 했고 또 분야를 보면 방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다고 보세요? 역시 가장 먼저 질문이 나왔던 사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네. 대통령께서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제 귀에 쏙 들어온 것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말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꼭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제가 청와대에서 보필을 할 때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세운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정부이고 그러한 어떤 역사적 토대와 기초 위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국민적 토대, 국민적 정서의 기반을 좀 벗어나서 사면이 논의되려면 어떤 그 새 출발과 다짐 그리고 성찰과 평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논의 좀 뜬금이 없다고 할까요? 좀 불쑥 튀어나온 느낌이 좀 들었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선을 그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면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말할 권리가 없다. 이 부분을 꼽아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 준비해 보셨잖아요. 네. 이런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합니까? 제가 청와대를 출입 기자로서도
아, 그러셨겠군요. 예, 네, 예, 예. 있었고, 예. 네, 뭐 대변인으로서 또 일을 해봤는데, 네. 뭐 전혀 상반된 입장에서 일을 해봤죠. 그런데 뭐 국민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다 기자단들끼리 협의를 해서 질문을 선정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좀 편했습니다. 네. 한정된 질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모든 걸 열어놓고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기 때문에 네. 무슨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있을 때 보통 예상 질문지를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를 마련해서 예. 대통령께 미리 보고를 드리는데 뭐 그래도 그 예상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네. 그래서 A4 용지로 뭐 몇백 장씩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참모진들이 올리는 모든 자료는 다 읽어보시는 또 뭐랄까 약간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되면 전날 그걸 읽느라고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번도 좀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네. 제가 그 이번 준비하는 실무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안 오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벽 3시가 넘어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예, 예. 그때까지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퇴근합니다. 이제 퇴근하면서 문자 받습니다. 예. 아침에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또 한 7시쯤 다시 전화가 온 걸 봐서 뭐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2시가 넘어서 이제 이 기자회견이 끝났는데요. 예상보다는 네. 한 20분 정도 더 길게 했습니다. 네. 나온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은 청와대에서 예상 준비 뭐 질의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질문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글쎄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가 오히려 재벌 개혁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예. 어찌 보면 네, 그게 좀 제 귀에 좀 뭐랄까 예상 밖의 질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벌 개혁 관련한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좀 여러 가지 2021년 뭐 그 전해 말부터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좀 꽤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신년사나 또 그 전에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 문제, 공급 측면에서 확대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긴 했었는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공급 확대의 어떤 논리적 배경,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가 분명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 수는 61만 세대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공급 부족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 나가겠다. 일거에 해소를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 자신감을 보이셨는데 여하튼 그런 공급 부족의 현실을 인정하고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를 할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 지금 뭐 어지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투기를 유발하거나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변창흠식 공급 확대 정책 여기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공급 확대 같은 것들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하니까 또 다른 기자는 취임 초부터 했었으면 지금 다 입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근데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산술적으로 네. 인풋이 들어가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고 더하기 빼기 공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유동성의 과잉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즉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이 부분은 그 대통령으로서 좀 답하기 곤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뭐 잘 됐다고 보세요? 네, 대통령 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네.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가는 방향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밝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몇 가지 흥미있는 표현이 있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예. 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치를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이전에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걸 누누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윤석열 총장의 검찰권, 검찰 조직이 절제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고 네. 그동안 그리고 그 선을 넘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어찌 보면 추미애 장관에게 정권을 주면서 이 문제를 해소해봐라 라고 권한을 넘겨줬던 건데 그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추미애 장관의 의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그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검찰과의 확전이나 네. 또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은 정부에서 네. 청와대 입장에서 먼저 자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신 검찰 또 이번에는 뭐 감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검찰이나 감사원 네네.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할 국가 조직이 선을 넘지 마라. 절제된 검찰권을 또는 권한을 행사하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가 하는 말에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주지만 어디까지나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다. 네. 그 틀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뜻을 또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에는 박범계 장관과 신현숙 민정수석으로 짜인 법무라인, 검찰 라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신중하게 또 알겠습니다. 확전이나 불필요한 잡음은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개혁 관련해서 감사원 입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검찰의 불개입 원칙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 기자회견 시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00%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은 참 괜찮았다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좀 아쉽더라라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윤석열 총장 문제에 대해서 막 대통령께서 최대한 어떤 자제와 또 절제된 표현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 네. 남은 임기 동안에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기보다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경제 회복, 또 일상의 회복, 방역 문제, 또 격차 해소, 네. 이 문제에 남은 임기 동안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이번에 국민에게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뭐 대통령의 표현이나 기자회견 내용보다는 남북관계, 북미 대화에 대한 문제인데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네. 대단히 운신의 폭이 좁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이걸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좀 아쉽다라기보다는 좀 저로서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7년 취임식에는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보기가 힘들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가 너무 어렵더라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기자들이 꽤 있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지적이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일 큰 원인은 코로나라고 봐야겠죠. 대통령께서 기자들 녹지원으로 초청하고 또 춘추관을 방문할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가 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도 그거 외에도 지방 언론사 사장단과의 모임이라든지 외신 기자 상대 기자 간담회 이런 것들을 잡고 통보까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무산됐던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더욱더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 검찰과의 긴장관계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설득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 혼란의 와중에서 대통령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질 파급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 정책이라면 얼마든지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당부할 수 있겠지만 검찰 권력 그리고 검찰 권력이 어찌 보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들어오고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말하자면 부하 총장인데 와의 문제에서 직접적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그 파급 효과를 생각했을 때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정서 속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0419님께서는 73까지 살면서 이렇게 자유스럽고 각본 없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었나 합니다.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4627님은 저는 대통령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안 갑니다. 안타깝네요라는 또 의견도 보내주셨고 0441님은 지난 기자회견은 같은 질문들이 많이 반복됐었는데 이번엔 비교적 다양한 질문을 다뤘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샤인수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는 김의겸 대변인님 반갑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인사 문자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2시 한 4분쯤 끝났습니다. 이번 그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봤고요. 야당의 의견이라든가 또 언론의 시각은 저희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리포터입니다.